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올해 들어 유튜브에 갓생 힐링 컨텐츠가 씨가 많은 이유. 이제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갓생 살겠다고 함부로 퇴소하면 골로 간다는 것을. 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갓생 힐링 이거 들어봤습니까? 갓생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이 갓이 G.O.D 신을 의미하는 갓 그리고 인생.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멋진 인생을 살겠다 뭐 이런 거죠. 뜻은 좋은데 항상 우리나라에 뭔가 들어오면 안 좋게 좀 돼요. 안 좋게. 그러니까 의미는 좋은데 막상 이걸 따라하는 사람들 보면 좀 죄송하지만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멀쩡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때 저런 갓생을 살겠다고 이제 컨텐츠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제 미라클 모닝이라고. 미라클 모닝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나는 하루를 더 일찍 쓰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약간 옛날에 유행했던 그거랑 비슷해. 아침의 인간. 아침의 인간 아십니까? 이게 아침의 인간이 제가 알기로는 IMF 터지고 나서 이 책이 나왔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파란색 책. 네. 이 책 엄청 많이 팔렸거든. 이 책이 100만 권 넘게 팔렸습니다. 네. 2003년. 엄청 인기 많았어요. 이게 일본 책인데 뭐 책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서 난 아침을 알차게 보내겠다. 내용은 좋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일찍 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하루를 길게 쓴다고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보통 한국 사람들 일 끝나고 하면 좀 늦게 잘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대부분 졸리지 않나, 여러분? 졸리지 않습니까? 잠이 중요한데. 그 잠을 덜 자고 일어나는 건데, 내가 그 시간 남들보다 좀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그 시간에 정말 소중히 쓸까? 회사 가서 혹시나 졸지 않을까?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람마다 좀 신체 리듬이 다르다고 생각해. 밤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낮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저도 좀 다릅니다. 뭐냐면 저는 좀 저녁에 방송해야 말이 잘 나와요. 낮에는 잘 안 돼. 예. 그래서 썰방을 제가 지금 저녁 시간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거든. 근데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뭐 성공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현실은 아니었죠. 이제 이런 책이 안 먹히죠. 그래서 한 20년 동안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침의 인간하고 거의 비슷한 게 이 미라클 모닝이에요. 예. 이 미라클 모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일반 사람이 미라클 모닝 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거 없어요. 큰 기대 하지 말라는 거지. 한국 사람들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뭐 부자나 그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습관을 따르면 자기도 똑같이 된다는 그 무근본의 믿음이 있어.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근데 괜히 따라하다가 독이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힐링은 뭐냐 하면 그런 거죠. 내가 뭔가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것들을 뭔가 좀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제 여행 가거나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것들. 뭐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본질을 놓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뭐 갓생하겠다, 힐링하겠다는 핑계로 멀쩡한 직장을 그만둬버려. 그러니까 좋은 직장인데 뭐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이 왔다. 나 요즘 왜 이렇게 번아웃이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옛날보다 근무 시간 짧아졌고 오라버린 직장도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없던 번아웃이 왜 지금에 와서 많은 걸까? 그리고 하나같이 번아웃이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번아웃이라 말할 정도로 일을 그렇게 많이 한 게 맞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예전에 비해서 근방향 좋아졌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번아웃이란 말 너무 남발해.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좀 유튜브에 인기 많았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퇴사 브이로그. 자기가 이제 단일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나오기까지 과정을 보여주는 것들. 뭐 그런 거 많았어요. 뭐 대기업 퇴사하고 금융권 퇴사하고 공무원 퇴사하고. 이 웃긴 게 뭐냐 하면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제 못 버텨서 있잖아요.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다니려면 쭉 다닐 수 있는데 자기들이 힘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현타 와가지고 이제 그만두는 거야. 근데 누구나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뭔가 멋있는 것처럼 이제 미화시킨다는 거죠. 그냥 퇴사하는 것 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퇴사하는 거야. 멋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무작정 퇴사했는데 막상 퇴사하고 나니까 이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많이 안 풀리는 거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그런 컨텐츠가 좀 씨가 말랐어요. 안 보이기 시작해. 왜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사하면 골로 간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재취업이 안 된다는 거. 요즘에 취업 시장 안 좋아서 일자리가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인생 찾겠다고, 자기 권리 찾겠다고 한 번 퇴사하다가는 진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엔 좀 뻘짓인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갓생 컨텐츠가 안 보여. 안 보입니다. 힐링 컨텐츠도 안 보여. 뭐 퇴사할 수 있어, 여러분. 직장을 잘 퇴사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멋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퇴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어떤 좋은 직장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뭐 공기업, 그리고 이제 뭐 금융권, 대기업 이런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퇴사할 때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대기업은 내가 일평생 살면서 다닐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또는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대기업을 스스로 나가게 되면 내 인생에 대기업은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 몰라요. 아, 내가 어린 나이 때 대기업 들어가니까 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 근데 현실은 아니야. 그렇게 대기업 들어갔던 분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뭐 퇴사해야겠다 해서 퇴사 브레이크 찍고 나갔더니 뭐 잘 안 돼. 뭐 사업을 했더니 말아먹고 이것도 저거 도전했는데 뭐 남는 거 없어. 시간 지나고 나이만 먹어. 그래서 현타가 심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 취업하자고 했는데 현실은 중소기업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대기업은커녕 이제 중견 택도 없고 소리 학교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때 가서 알게 된 거죠. 아, 나는 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예.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내가 좀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아,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이 회사를 다닌 거다. 예, 천만의 말씀. 그냥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것은 그냥 스펙이 좀 좋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직장 다니물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내가 저 좋은 회사를 다니면, 아, 내가 여기 있기 아까운데. 내가 여기서 뭔가 젊은 시간을 보내기 아까운데. 뭐가 아까워, 이게. 뭐가 아깝냐고. 그런 생각이 제일 아까워. 제가 퇴사 브이로그 영상을 보면 왜 퇴사할 수밖에 없었을까 보면 이런 거야. 우리 나이든 차장님, 부장님 보면 맨날 일만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저렇게 일만 하는데 저기 미래의 내 모습일 것 같아서 나는 그게 싫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여기에 있기는 내 커리어 아까웠다. 솔직히 좀 이런 말씀들이 그렇긴 한데 좀 개소리예요, 개소리. 그분들이 뭐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깝게 뭐가 아까워. 어? 회사가 좋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착각을 해, 이게. 착각을. 그래서 나하고 나서 깨닫는 거죠. 아, 난 별거 아니구나. 내가 큰 착각을 했구나. 나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나하기 전에 알면 좋은데 나하고 나서 현실에서 이제 와장창 깨지고 나서 그때 가서 아는 거야. 근데 그때 가서 알면 뭐해? 되돌리기에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 아무튼 오래 와가지고는 이런 갓생 힐링, 뭐 퇴사 브이로그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진짜 많이 없어. 이제 뻘짓인지 아는 거죠,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욜로, 꼴값 떴던 애들 90% 이상이 전부 고시원, 지하 단칸방에서 라면 먹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10%는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직장 그만둔 사람이 다 안 된 건 아니에요. 잘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소수예요. 뭐 직장 그만두고 사업했는데 잘 된 케이스 아니면 뭐 직장 그만두고 유튜브로 이제 전업을 했는데 뭐 구독자 많아가지고 정말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소수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뭐 저는 유튜버로 성공하려면 구독자가 못해도 제가 봤을 때 30만 명 있어야 돼요. 30만 명.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보통 뭐 직장 그만두고 유튜브 하겠다는 분들 보면 보통 한 4천 명, 5천 명밖에 안 돼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 전업 유튜버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제 영상 한두 개 떡상하다 보니까 다른 영상 떡상이 되겠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영상만 떡상이 된 것 뿐이야. 운 좋게. 그리고 사업을 해서 잘 된 케이스보다 말아먹은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직장 그만두고 자영업 하는 게 대부분 뻔한 겁니다. 뻔한 거. 예. 여자분들은 너무 좀 쉽고 간단한 거 많이 해요. 예를 들어 푸딩, 뭐 요아정, 카페, 디저트 이런 거 많이 해요. 진입장벽이 낮은 거. 근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망해요. 창업비 진짜 많이 들어. 창업비 많이 드는데 폐업률이 높아요. 비싸거든 이게. 푸딩이 비싸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잘 안 사먹게 돼. 보통 그런 것들 좀 단 것들 여자분들이 보통 단 거 좋아하잖아요. 남자는 보통 단 거 안 좋아하잖아. 여자들만 노리는데 요즘 여자분들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푸딩에 대한 비용이 부담스럽잖아. 그럼 안 사먹게 돼. 요화정도 요즘에 사먹는 사람 없잖아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이게. 망하면 내가 그동안 이제 직장 다니며 벌어놨던 거 다 까먹고 심지어 빚만 지는 거죠 이게. 그 상태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안 된다니까 이게. 특히 여자분들은 자영업에서 망하면 이거 사실 딛고 일어서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게. 남자하고 달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장 다니는 분들 그 유튜브에 뭐 퇴사 관련 영상 보면서 절대 동기부여 받으면 안 돼요. 예. 저 사람이 퇴사한다고 나까지 퇴사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진짜 퇴사하면 골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